최근 부동산 시장 보면 가격 상승이 만만치가 않죠. 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한 번은 꺾이겠죠. 그게 언제쯤인지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건데 솔직히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고점이 꺾이려고 하면 매물이 많아야 돼요. 공급을 늘리거나 아니면 시장에 매물이 많아야 되는데 물건을 추천받기 원하시는 분들 상담을 하면 가면 물건이 없다고 그래요. 1300세대 아파트에 갔는데 매물이 없답니다. 이 1300세대에서 매물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 정도로 매물 잠김 현상이 너무 심해요. 이런 것들이 당분간은 조금 유지되겠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유지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덤벼드는 것보다는 조금 신중을 기하면서 들어갈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이 빠진다라고 생각하면 더 큰 오산이에요. 최근 부동산 시장 보면 가격 상승이 만만치가 않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많이 될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지금처럼 고점을 계속 찍고 오를까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한 번은 꺾이겠죠. 그게 언제쯤인지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건데 솔직히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저번 주 세미나에서 얘기는 고점이 꺾이려고 하면 결국은 매물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공급을 늘리거나 아니면 시장에 매물이 많아야 되는데 물건을 추천받기 원하시는 분들 상담을 하면 가면 물건이 없다고 그래요. 1300세대 아파트에 갔는데 매물이 없답니다. 이 1300세대에서 매물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 정도로 매물 잠김 현상이 너무 심해요. 지금 현재 가격들이 호가만 오르고 호가가 시세가 되고 또다시 시세보다 호가가 다시 오르고 또 그게 매수되면 시세가 되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금액들이 오릅니다. 예전에는 금액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갔는데 이제는 그냥 올라가죠. 10억에나 있는 부동산이 매수자가 생기면 그 다음 부동산 10억 5천, 그 다음에 10억 5천에 매수하면 호가는 그 다음 11억, 그 다음 12억 이렇게 더블로 그냥 형성됩니다. 시세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 가격을 우리 심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분간은 조금 유지되겠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유지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아파트의 매수 시장을 좀 노리고 계신 분들은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덤벼드는 것보다는 조금 신중을 기하면서 들어갈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가격이 빠진다라고 생각하면 더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주택자들은 지금이나 나중이나 큰 차이는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0억 부동산이 9억대로 떨어졌더라고 치더라도 다시 11억으로 호가를 상승할 건 분명하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주택을 구입하는 시기를 겨냥하기보다는 언제 어느 때나 내가 생각한 가격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거주지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관망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연말 비수기 시장을 좀 지난 이후의 시점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런 부동산 시장들을 보면 예전에 우리 2006년, 7년, 8년도 시점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점인데 그때하고 다른 점은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큰 위기가 있지는 않아요.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처럼의 하락이나 부동산 침체기가 들어설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 내용들을 쭉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22주 연속 올랐다는 내용으로 처음 내용을 켰는데 이번 주에 이제 12월 2일 보면 24주 연속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더 큰 이유는 서울 전세도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했고 전세가는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70%였던 전세가율이 지금 50%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는 50% 이하의 전세가율도 있어요. 그 전세가율이 갭을 메꾸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비수기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전세도 0.09% 상승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률을 보면 9월 16일 이후부터 보면 수도권 지역의 전세가 상승이 가장 높은 시점입니다. 지금 전세가들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은 시장에 매물이 없고 전세가 상승하면 투자금 자체가 또 적어지기 때문에 또 한번 투자 수요들이 접근하는 시장이 또 발생을 합니다. 지금은 관망세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뭐 폭락할 거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이거는 조금 부동산을 잘못 보는 시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전세가 상승을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됩니다. 2014년도부터 부동산 투자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갭 투자라는 얘기들이 활성화됩니다. 그 이유가 전세가율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강남에 2, 3억이면 아파트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10억대 정도 전세가율 50% 벌어져 있기 때문에 10억대 정도지만 그때 당시에 2, 3억 정도면 강남권의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선능역의 테헤란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제가 매수할 시점에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1억 2천 정도밖에 안 납니다. 그때 매매가가 10억에서 10억 5천, 급매물 같은 경우 좀 호가는 한 11억 5천 정도 나갔는데 급매물이 한 10억 5천 정도 나왔어요. 근데 전세가 9억에서 9억 5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세가 10억이에요. 전세가는 그대로입니다. 변동상이 없어요. 지금 매매가 22억 정도 해요. 그러니까 이 전세가율이 그만큼 전세에 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 상승 지역과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이런 상승폭이 커지는 게 결국은 투자 수요를 또 접근시키는 갭 투자 형성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갭 투자에서 가장 좋은 전세가율은 60%라고 표현을 합니다. 60%. 그 60%대의 전세가율이 아마 강남권에 또 따라가면 강남권 가격은 또다시 또 도망가게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예전처럼 뭐 강남권에 75%, 80%까지 전세가율이 붙을 가능성은 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강남이나 양천, 영등포 등 강세를 이루고 특히 서울 전세도 학군 위주인 양천이라든지 강남 그리고 중계 지역의 전세가들이 지금 거의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의 전세가 뭐 이 학년 내년 봄 신학기철 그리고 2학기철에 이사철이 5월달 그리고 또 9월달 전세가 상승이 이룬다고 하면 이런 학군 지역은 또 아파트 가격에 투자 수요들이 많이 접근하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부동산 시작을 한 게 세미나를 몇 번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부동산 시작한 게 경공매로 부동산에 이제 첫 발을 디뎠어요. 제가 이제 경매 컨설턴트도 했었고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경매로 부동산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경매했던 걸 예전에 얘기 드리면 저는 이제 98년도에 군대를 제대했을 때가 IMF였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뭐 회사들 막 부도나니까 경매 물건이 엄청 많았었어요. 지금은 이제 법원 경매 물량도 감소하고 있죠. 그때는 경매 물량이 뭐 경매에 가면 물량들이 넘쳐났었어요. 최근 경매 물량을 보면 그때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물량이 감소하고 있고 낙찰률이나 낙찰가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낙찰가율이 지금 현재 연속 100% 초과가 4개월 연속입니다. 역대 최장 기록이에요. 시장에 매물이 없는 상황을 대변하는 겁니다. 이 낙찰가율이나 낙찰률, 물량이 감소하지 않는 보통 정상적인 현상을 이룰 때는 시장의 물량이 훨씬 더 많아요. 경매 시장에 있는 물건들이 낙찰가율이 낮으면, 낙찰률이 낮으면 그만큼 시장에 급매물이 많다는 거예요. 급매물이. 왜냐하면 낙찰가율이 높기 때문에 낙찰을 안 받고 급매물로 사는 게 더 싸요. 시장에서. 지금은 낙찰가율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겁니다. 낙찰가율이 100% 이상이에요, 지금. 낙찰률도 거의 73.58%로 거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시장에도 급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시장에 매물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살 수 없는 매물을 결국은 경매로서 물건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장의 매물 현상들이 결국 경매 시장에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시장을 항상 유심히 지켜봐요. 경매 시장에서 낙찰률이 높아지면 시장에 급매물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부동산 시장을 사셔야 되는 시장이고 낙찰률이 떨어지면 시장에 급매물이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좀 더딜 거다라고 판단하셔도 될 정도예요.
지금 저도 이제 경매 물건에 많이 관심을 아직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낙찰가율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건들은 할 수 없고, 지금 같은 경우는 PF 대출이 있는 물건이나 아니면 NPL 채권 물건이나 아니면 권리 분석이 좀 어려운 물건들, 그리고 유치권 행사나 전세권 설정이 전세 위장 임차인들이 있는 물건들, 좀 권리 분석이 필요한 물건들은 수익이 좀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이제 그런 물건들을 좀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성공했을 때는 이제 수익이 꽤 많이 납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2회 유찰 정도는 기본이니까, 서울권에는 2회 유찰되면 64%거든요. 감정가에. 그러면 64%에서 한 70% 정도의 수익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수익률이 높은데, 그건 좀 어렵지만, 지금은 아파트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낙찰가율이 원체 높아서 그냥 물건을 사시는 게 훨씬 더 맞는 방법에서,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경매 물건들을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들을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게 오신 분들 경매를 해보신 분도 계시죠? 경매하면 단점이, 경매 물건은 내가 못 보고 사요. 물건을 못 보고 삽니다. 제가 예전에 경매 시장에서 할 때 어떤 적이 있었냐면, 물건의 입지나 이게 되게 좋아서 낙찰을 받았는데 집 내부를 볼 수 없잖아요. 내부를 들어갔는데 진짜 이게 집인가 싶을 정도도 있었어요. 그냥 급매물 사는 게 훨씬 더 쌉니다. 제가 수리비만 7천만 원 넘게 드렸으니까 10% 싸게 샀는데 이 수리비가 7천만 원이었어요. 시장에 있는 급매물을 사니까 세금 내고 나니까 한 2천만 원 더 주고 산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걸 경매의 단점이 조금 있거든요. 지금은 낙찰가율도 높고 집을 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경매를 뭐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경매에 대해서 낙찰률을 유심히 체크하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